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하시나요? 늘어지게 잠을 자는 분도 있고 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각자의 일상을 환기하실 텐데요. 과도한 업무량에 치이고 또 무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방전됐다고 느끼는 순간에도요. 이상하게 놀거리 앞에서는 거짓말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A4 용지 한 장 그림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피곤할 때에도 여행 계획만큼은 분 단위로 촘촘히 세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발산하고요. 건강한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의 놀이 문화를 장려하는 걸 보면 방전된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나만의 놀이 수단을 하나쯤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유수에 모신 분은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며 아주 큰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양춘미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는 출판사에 일하는 에디터이기 때문에 북에디터로서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출판사에 있다 보면 수많은 투고 원고가 들어와요. 책을 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의 책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내는지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만의 책을 출판하는 일 한 번쯤 다들 꿈꿔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양춘미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춘미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제가 북에디터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장면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을 오 아름다워라 책 만드는 삶이여 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죠? 사실은 좀 반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봄쌀 에디터로 불리고 있어요. 봄쌀? 뭐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이름이 봄춘의 아름다울 미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 밥 너무 많이 먹어. 너 아름다울미 하지 말고 쌀미로 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별명이 봄쌀이 돼서 계속 봄쌀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대외적으로는 봄쌀 에디터라는 애칭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13년 차 북에디터이고요. 올해 이제 14년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일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종합출판사에 있는 어떤 모 출판사에서 실용서를 담당하고 있는 실용 브랜드의 팀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편집팀장이고 이대 평생교육원에서 북에디터 전문교육 과정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일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출판사에서 어떻게 일하면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임신, 출산, 육아 전문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맘맘맘이라는 팟캐스트도 있는데 지금 영상이랑 같이 촬영해서 또 올리고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실용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서에 관련된 리뷰를 올리는 실용책방이라는 유튜브도 하고 있답니다.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올해 이제 8월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쓰기 기술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저 책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북에디터로서 일하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판사라고 하면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출판사, 책을 파는 곳인가? 책을 만드는 곳인가?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곳이에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책을 만들고 있고, 불릴 때 여러분들이 뭐 편집자란 말도 많이 들은 것 같고 북 에디터라는 말도 많이 들은 것 같고 뭐 그럴 거예요. 네, 보통은 뭐 북 에디터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편집자라고도 많이 하고 출판 기획자라고도 합니다. 편한 대로 부르셔도 돼요.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체로 북 에디터라고 많이 소개를 해요. 이게 뭐지? 라고 갑자기 이렇게 떠올릴 것 같은데, 제조업이란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제조업의 구성원으로 일할 때 사실은 그 제품이 나오는 과정에 어떤 적정 부분만 그 사람이 만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고 하면 액정 만드는 사람, 뭐 앱을 개발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 하드웨어 개발하는 사람, 오디오 만드는 사람, 이런 게 다 따로 있잖아요. 내가 담당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게 모두 합쳐져서 그 다음에 휴대폰이라는 완성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책은 생각해 보세요. 에디터가 처음부터 저자를 찾고요. 원고를 매만지고요. 디자인을 맡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이를 쓸지, 어떤 후가공을 할지, 코팅은 뭘로 할지 다 정하고 인쇄소에 맡기고 그 다음에 제본까지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책까지 받는 것까지 에디터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왜 못 떠나고 우리는 이러고 있냐 농담으로 막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전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빠져서 만들 수 있는 이 재미가 다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제품들 만드는 거랑 좀 재미가 남달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 출판계에 이렇게 계속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쪼개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자면, 사실 원고가 독자의 손에 가기까지 원고는 저자가 쓰죠.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죠. 그다음에 책은 사실 인쇄소, 제작소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서점에서 물류를 통해서 유통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독자의 손에 갑니다. 그 원고가 독자의 손에 갈 때까지 북 에디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아마존닷컴에 저희 선배가 하루는 외서를 찾다가 리뷰를 본 거예요. 어떤 책이 별 5개부터 하나까지 너무 별이 골고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별 하나짜리 리뷰를 봤대요. 그랬더니 리뷰 아래에 이렇게 적혔어요. 에디터 어디 갔니? 이렇게. 그쵸?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책이 조금 이상해요. 구성이 엉성하고. 그럴 때 다 저자 탓하지 않으세요? 이 저자 뭘 이렇게 썼어? 이러죠. 근데 사실은 그건 에디팅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저자가 이상한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에디터도 그 책을 좀 더 독자가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에디터가 하는 거거든요. 저자의 원고가 독자까지 가기까지 저자와 독자 사이에 북 에디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60대, 뭐 70대 이런 분들을 위한 건강서를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책의 활자를 되게 작게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너무 힘들겠죠. 타깃이 60, 70대면 처음부터 그거를 디자인을 발주하기 할 때 그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글자를 좀 키워주세요. 크게 좀 넣어주세요. 라든지. 그리고 20대 분들이 좋아하는 에세이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감성이 옛날 뭐 교과서 만들듯이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에 따라서 읽는 분들에 따라서 책을 어떻게 디렉팅 할 것인지 그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하는 게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원고를 봤거든요. 원고가 있어야 책을 만들잖아요. 이 원고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에디터의 일의 절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국내 작가가 쓴 국내서가 있고요. 외국 작가가 써서 번역가가 번역을 해서 번역되어 나온 외서가 있어요. 뭐 외서는 사실 뭐 번역가가 기획을 해서 준다던가 에디터가 찾는다던가 아니면 에이전시에서 소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도서전에서 본다던가 여러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자이기 때문에 국내서 쪽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나 이런 책을 내고 싶어요 라고 메일이 오는 걸 투고 원고라고 하거든요. 투고 원고를 보고 아 이거 낼만하다 좋다 아니면 이건 아니야 이런 걸 판단하는 걸 제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가 기획할 때도 있어요. 이런 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자를 찾고 이 책을 누가 써줄 수 있지? 저자를 찾아보고 만나서 계약하고 이런 일도 하고요. 어떤 특정 인에서 출발해서 기획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지금 분위기가 뭐 이런 책이 유행하고 있네 하면서 유행에 맞춰서 책을 기획할 때도 있어요. 네, 그거를 자잘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책이 폼롤러 홈 필라테스 책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투고 온 거였어요. 저 이런 책을 내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기획안이 메일로 들어왔었고 폼롤러 책 같은 경우는 국내에 폼롤러 책이 없는데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함께 저자님과 계약을 하게 돼서 진행을 했던 거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는 초등학교 1학년만 공교롭게 담임 선생님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학부모가 질문을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어떡할까요? 저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엄마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자기가 늘 대답해 주던 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이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둘 다 나와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이런 책은 투고가 들어와서 잘 된 케이스고요. 왼쪽에 보이는 책이 제목을 읽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자취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신촌 근처에 살았는데 아시다시피 신촌이 되게 우범지대잖아요. 무서운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 혼자 자취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위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혹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좀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 범죄 담당으로 많이 일하셨던 분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원고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낸 책이고 한 그릇 뚝딱 이유식 같은 책도 소아과 선생님이 이유식에 대한 그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를 보고서 소아과 선생님이 이유식 정보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책을 만들게 된 케이스예요. 이거는 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케이스겠죠. 이거는 제가 만든 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하정우 씨 아시죠? 한 6년 전에 하정우 느낌 있다 책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아마 베스트 순위에 올라가 있는 책인데요. 처음에 느낌 있다 책은 본인이 그리는 그림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본인의 생각이나. 근데 걷는 사람 하정우는 본인이 걷는 얘기가 많아요. 얼마나 걷고 걷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여러분들 걸으시라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재밌었어요. 근데 하정우 씨가 만약에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책이 나오면 여러분 안 사실 거예요. 또 사고 싶죠. 근데 하정우 씨가 혼자 혼밥하는 요리 책 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남자 어떻게 밥해 먹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서 출발한 기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명인들 있잖아요.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획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책들 되게 많죠. 이것도 제가 만든 책은 아니고 요즘에 많아서 가지고 온 책인데
이런 캐릭터 에세이가 요즘에 많이 유행해요. 그러니까 푸도 나오고 앨리스도 나오고 미키도 나오는데 얼마 전에 둘리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배추도사, 무도사, 뭐 달려라 하니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막 그런 걸 만약에 또 만들었다 그러면 유행에 따라서 기획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판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고를 일단 받잖아요. 실제로 원고를 받는 데까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자분들이 막 도망 다니고 잠수도 가끔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일단 다 받아서 제 이제 모니터 속에, 제 손은 아니죠. 제 모니터 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에디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샘플 원고를 만들고요. 디자인 시안을 맡기고요. PC 교정을 보고, PC상에서 교정을 보고 이거를 디자이너한테 다 넘겨요. 그럼 디자이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앉혀서 다시 저에게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컴퓨터로 교정 보는 게 아니라 가득 뽑아가지고 교정지 상태로 프린트 교정을 봐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1교, 2교, 3교 정도로 보는데 더 많이 볼 때도 있어요. 교정 수정이 너무 많을 때. 그러고 이제 PDF 확인을 해서 인쇄소로 쏴 보냅니다. 그러면 책이 오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아주 대략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집을 해야지 되는데 원고가 안 올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원고를 입고시키는 게 가장 힘들어서 어쩔 때는 저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끌어낼 때도 있고, 녹음을 막 이렇게 시킬 때도 있고, 혹은 질문을 계속 던져서 추가로 원고를 계속 쓰게끔 할 때도 있어요. 받은 원고가 부족해. 그러면 그 부분에 선생님 이런 걸 좀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코멘트를 써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럼 또 추가를 써서 오고 추가를 써서 오고, 그런 식으로 원고를 입고를 시켜요. 뭐 텍스트만 있는 책은 괜찮겠지만 사실 사진이 들어가고, 아까 보셨다시피 운동책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얼굴이 들어가는 뭐 그런 인물 사진, 뭐 일러스트 들어간다던가 그런 거는 원고 사진을 찍을 때 에디터도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찍고요. 찍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사진을 찍을지 다 체킹이 돼 있어야 되고, 사진작가 섭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게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같이 옆에서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오케이 컷을 골라야 되고요. 그때 찍을 때 어색하지 않게끔 다 봐야 돼요. 그거를 에디터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호신술,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책에 들어간 일러스트인데요. 이런 일러스트도 원래는 없던 거였어요. 근데 너무 글만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상황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일러스트를 좀 위트 있게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에디터가 찾아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러스트 작가님한테 원고를 다 던져주고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한 10컷이라고 하면 그려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상황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컷을 원고를 보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일러스트 작가한테 요 컷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컷을 적절하게 요청하는 일도 에디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맡기거든요. 디자인의 영역은 이제 북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을 어떤 디자이너가 가장 잘해줄까? 디자이너마다 다 달라요. 요리책을 되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감성 에세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특색이 좀 있어서 원고에 따라서 맞는 디자이너를 찾아서 원고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때 디자이너 섭외를 해야 되고, 디자인 시안이 오면 내가 고르고, 에디터가 골라야 되니까 디자인을 보는 눈도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지, 표지 이런 디자인을 또 섭외를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일러스트도 의뢰를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책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첫 번째 시안, 두 번째 시안이 왔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시안으로 골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전체 원고를 주면 이 첫 번째 시안을 토대로 모든 원고를 다 쫙 앉혀서 줍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 디자인이 먼저 왔던 거거든요. 근데 글씨가 빨간색이고 눈 내리는 게 들어가서 글이 잘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 이걸 빼고 서체를 좀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도 에디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가 나는 괜찮은데 이거 보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라던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해주는 대로만 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출판사로 전화해서 아, 몇 쪽 안 보여요, 안 읽혀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터는 자잘하게 신경 써야 될 책 한 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거는 표지 디자인을 맡기는 건데 원래 부모의 말이 아이를 틀에 가둔다 라는 제목 하나가 딱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표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랑 의논을 했을 때 아 일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일러스트를 맡겨야 되겠다 하고 해서 제목에 따른 일러스트 발주를 했던 거예요. 말 속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일러스트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표지에 앉힌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도 의뢰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수책을 하는데 표지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직접 찍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별의 별일을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 기본 출판 프로세스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약간 본문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이제 표지로 생각을 하면 제목 회의를 해서 제목을 정하고 카피를 작성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디자인 발주를 넘기는데 디자인 시안을 받고 표지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카피를 해서 전체 대지라고 하거든요. 대지를 받아요. 대지가 이런 거예요. 이게 제 책인데 이런 카피들 하나하나가 다 에디터가 쓰는 거예요. 다 에디터가 쓰는 거고 여기에 오탈자가 하나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나겠죠. 표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아주 꼼꼼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고 나면 제작을 해요. 지류사라는 건 종이를 관리하는 곳이고 인쇄소는 인쇄를 하는 곳이고요. 제본소는 제본, 말 그대로 이렇게 탁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제본을 하게 되는 거고 후가공을 한다던가 제본 형식을 결정한다던가 종이를 선택하는 거는 다 거의 에디터가 해요. 대체로 뭐 디자이너랑 의논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인쇄소 풍경이에요. 책이 뭐 종이 이렇게 찍을 것 같지만 이게 한 권도 안 돼요. 이만큼 종이가. 그래서 보통 초판을 찍으면 2,000부, 3,000부를 찍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쇄 기계들이고 종이가 한 장씩 착착착착 인쇄 기계에 들어가면 착착착착 찢겨서 팍팍 쌓여요. 여기 네 번째 사진이 인쇄가 된 똑같은 게 인쇄가 돼서 이만큼 쌓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제본 쪽에서는 한 장 한 장 한 장 해서 묶어서 접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책이 저렇게 다 제본이 돼서 서점으로 가면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매가 있고요. 소매 서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지방 서점까지 그리고 작은 서점들은 소매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매 서점에서 그 각 지역 서점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온라인 서점에 입고를 시키고 그리고 그 온라인 서점에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서점에 매대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SNS 마케팅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출판사에서 다 홍보에 이제 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케팅 팀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점에 매대를 이렇게 놔두고 POP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도 물론 광고를 잡고 하는 거는 마케팅 팀에서 하지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문구, 카피 쓰는 건 또 에디터가 다 해요. 내가 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렇게 서점에 걸린 여러분들 오늘부터 서점 가면 한번 보세요. 곳곳에 광고가 있고 광고 문구가 있고 작게는 서점 매대 위에 이렇게 뾰족 세워놓은 피켓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도 다 에디터가 합니다. 책이 나오고 나면 저자 강연회도 하고요. 혹은 출판 기념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분들이 인터뷰를 하러 다닐 때도 있잖아요. 첫 번째 사진이 이런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강연회를 할 때 물론 마케팅 팀도 가지만 담당 에디터도 가요. 내 담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저자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출판 기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서 제가 막 사회도 보고 있잖아요. 막 그런 일도 있고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지만 일단 이런 행사가 하면 담당 에디터는 무조건 가게 되죠. 그리고 저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서점 인터뷰를 하게 돼도 따라가서, 혹은 질문지, 미리 질문지를 주면 제 선에서 한번 봐주고 저자랑 또 의논할 때도 있고,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제가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샘플북 있잖아요. 뭐 다이어리 같으면 다이어리에 꾸며놓은 거, 실제로 꾸며진 게 한 권씩 있죠, 샘플북으로. 그거 누가 하게요? 네, 서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에디터들이 모여서 해요. 네, 마케팅 팀하고 같이 힘 합쳐서 하는데 그걸 한 권을 채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서점에 되게 많잖아요. 한 10군데만 채워도 10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드는 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갔을 때 책 옆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혹은 특이한 글이 있다, 이런 거는 다 에디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에디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호기심 있었던 것 같은데, 에디터는 어떤 일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끝으로 올수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 에디터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마케터도 책 한 권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제작부든 디자인팀이든 모두가 책 한 권이 잘 되라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책 한 권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제조업의 구성원으로서 한 권을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놔드릴 수 있는 게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끝낼게요.